머닝스 리비전입니다.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제일 큰 거부터 보고 저희 조금씩 좁혀 들어가니까요. 전체적인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이 큰 변화 있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최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동안에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좀 약화되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뭐 하향 조정의 강도는 크지 않지만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뭐 개선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선진국이 특히 하향 조정 폭이 조금 더 컸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0.4% 기록을 하면서 신흥국보다 오히려 하향 조정 폭이 좀 더 컸습니다. 뭐 국가별로 보시면은 네. 이제 미국하고 유럽, 일본 모두 네, 아. 2.1치가 마이너스 기록을 했고요. 모르게 그러네요. 네, 네. 호주 정도 제외하면은 선진국 내에서 이익 모멘텀이 뭐 좋은 국가는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흥국은 어떤가요? 신흥국은 뭐 중국이랑 한국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마찬가지로 뭐 하향 조정의 폭은 더 이상 확대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국이 마이너스 0.9%, 한국이 마이너스 0.4% 정도니까 뭐 12개월 선행 EPS 기준으로는 여전히 좀 소폭 하향 조정이 지속이 네.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향 조정이 아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을 찾기는 뭐 어렵습니다만 개선이 되지도 않고 있고 네. 계속해서 약화되는 흐름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떤지 뭐 좀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네. 볼까요? 우선 이제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상향 조정 폭이 가장 큰 업종이었습니다. 선진국 네. 내에서 2.4% 상향 조정이 됐고요. 헬스케어랑 소재, 경기 소비재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원래 경기 소비재가 그래도 양호한 쪽에 있었다가 그러게요. 계속 우측 네. 이제 마이너스 폭이 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자동차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네, 이런 영향이 있었던 걸로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가장 이익 모멘텀이 좋았고요. 그리고 IT가 플러스 0.6% 기록을 하면서 그러네요. 2.1치가 양호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2.1치가 상향 네. 조정이 됐는데 그 영향이 좀 컸었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선진국하고 마찬가지로 소재 헬스케어가 2.1치가 가장 지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뭐 에너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주 뚜렷하게 좋은 걸 찾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네. 구간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신흥국 전체의 IT의 이익 동향을 그래도 플러스로 올리는데 삼성전자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자체로 봤을 때는 이익 변화와 주가 상승률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을까요? 이익 변화율이 사실은 플러스인 업종이 자동차 말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사실은 뭐 오히려 자동차는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실적 증가율이 높은 업종이나 혹은 경기 방어 업종들의 성과가 지금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가 가장 위에 있는데 내년도에 이익 기여도뿐만이 아니라 이익 증가율도 가장 높은 섹터다 보니까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듯이 뭐 반도체가 저희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정황상 가장 유리한 업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은 주가 먼저 좀 도는 모습을 네. 지난 한 주간 보여줬다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 좀 세분화해서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전체적으로 네. 이익 동향은 여전히 흘러내리는 네. 상황인 건지부터 확인해 보죠. 네, 한 4월 정도가 올해 전망치의 가장 뭐 저점이었었고 7월 달까지 24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가 높아지다가 다시 이제 8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네.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0.4% 정도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익 모멘텀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는 한 플러스 0.1% 상향 조정이 됐고 그리고 실적 발표 결과를 좀 뜯어보게 되면은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의 네. 예상과는 좀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좀 보수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실제 실적 나오면서 조금 더 시장이 위로 여지를 두고 움직일 가능성도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가 사실 바닥에 있을 때에는 그런 가능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뭐 지난주에 사실 어제 이제 공매도 막 이런 금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보다 오히려 다른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아마 이번 주에는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기대를 해보면서 업종별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의류 완구가 제일 위로 올라와 있어요. 네, 일단 화장품 섹터가 좋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낸 보고서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화장품 섹터 내에서 뭐 좋은 기업도 있고 안 좋은 기업도 있지만 이번에는 아모레와 아모레 G 이제 그 두 개 기업의 이익전망이 크게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네. 이거는 삼성전자 역할이 좀 컸고 반면에 이제 오른쪽 가보시면은 화학, 건설,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IT 가전, 조선기계, 미디어 이익전망치가 좀 안 좋은 업종들이 네. 여전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들의 폭보다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들의 폭이 워낙 더 큰 상황이네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러하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럼 이제 업종별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화장품, 의류, 완구 위에 올라와 있는데 화장품 업체들이 일단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쪽은 영 지금 네. 흐름이 좋지 않은 건지 좀 볼까요? 우선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LG생활건강의 이익전망치가 좀 많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3분기에 크게 어닝 쇼크가 났고 네. 주가도 안 좋았고요. 근데 이제 아모레 퍼시픽하고 아모레 G도 사실 3분기 실적은 크게 좋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시킨 기업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실적에 5월부터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에 대한 레벨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변했어요. 네. 그리고 내년도 뭐 중국 외 지역에서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아모레 퍼시픽하고 아모레 G이기 때문에 네. 계속 증권 이제 리포트들 보면은 좀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회사 편입에 따른 실적의 규모 자체가 조금 달라지는 네.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외 또 해외에서의 매출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아모레그룹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은 네. 상황이다 해서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는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가 네. 이익전망치가 그래도 뭐 3% 가까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3분기 실적도 확정 실적이 나왔는데 네. 나쁘진 않았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반도체 업종의 이익전망치 상향 조정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에서 5월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좀 반도체 섹터의 어닝이 바닥을 네. 잡았다가 좀 하향 조정이 다시 9월 달에 시작이 됐지만 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이익전망치가 다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계속 위로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일단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이 두 개 맞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네. 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하향 조정되는 것들의 조정의 폭이 더 큽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가장 앞에 있는 게 화학이에요. 24년도 실적이 화학 업종이 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3분기에 실적이 좀 가장 부진한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네. LG화학부터 시작해서 뭐 금호석유, SKC, 뭐 한솔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내년도 전망치가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동안 주가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반대로 저희가 뭐 3분기 실적이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뒤에서 이제 아마 요 2차 전지 부분 보시면 네. 화학이랑 2차 전지가 공통적으로 어쨌든 다 전망치가 좀 빠르게 내려오고 네. 있는데 사실 이 두 개 업종의 공매도 잔고 비율이 좀 가장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공매도 금지가 제기가 공매도 금지가 되면은 시행이 되면 사실 이렇게 펀더멘탈하고 무관하게 주가가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실적에 대한 전망이 바뀌어서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네.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워낙 공매도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이슈를 모멘텀으로 네.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다라는 네. 관점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이익 변화 하위 업종에서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것들의 이익 변화의 하향 조정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데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건설도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게 현장 점검이 좀 네. 이번에 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매출이랑 원가율 둘 다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시크리컬 중에서도 이제 건설 건축 섹터가 사실 이번 주에는 이익 전망치가 안 좋았고 뭐 LS 하우시스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지만 네. 이것도 이제 내년 전망치에 대한 사실 보수적인 의견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뭐 인테리어 수요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건설 섹터도 그렇게 분위기는 좋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차 전지는 이제 뭐 이슈 모멘텀이 있기는 합니다만 IT 가전에 들어있는 2차 전지 업체들은 실적의 흐름은 어떤지 네. 잠깐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네,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뭐 SKI 테크놀로지 제외하면 이점원치가 모두 안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것 때문에 그동안 이제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쌓였었던 네,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4분기부터 좀 회복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이익 전망치 변화에 따라서 너무 안 좋게 뭐 볼만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참고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까지의 이제 전망치를 네. 좀 보면서 현재의 분위기를 판단을 네.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이 미디어예요. 네, 뭐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이익 전망치가 5월부터 해서 쭉 약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러게요. 네, 뭐 아직 CJ E&M이나 뭐 YG 엔터 같은 경우에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좀 커서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익 변화 하위 업종에 좀 들어가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일단은 살짝 들리다가 다시 꺾였기 때문에 네. 언제쯤 바닥을 잡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후 추이에 대해서도 저희 이어지는 콘텐츠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닝스 리비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